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TV 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했던 대로 리츠 전문가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끝판왕이죠. 리츠 끝판왕을 모시고 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하나금융투자에서 글로벌 리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장님. 어색한데 네. 어색하니까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츠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구독자분들은 더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리츠 뭐 보면 REITS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요새 뉴스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시면 리츠가 되게 좋다, 리츠가 많이 오르고 있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리츠라는 거는 이제 약자고요.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네. 정말 쉽게 말하면 리츠는 뭐냐면 임대 사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건물주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를 나에게 어느 정도 줘라.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주는 돈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운영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 월세 같은 게 나오면은 네.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리츠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리츠 회사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200조 원이나 되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엄청 큰 시장이네요. 예. 한국은 어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한국은 이제 리츠, 상장 리츠보다는 부동산 이제 사모펀드 위주의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모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안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사모형 부동산은 뭐 30조 이상 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형이면은 누구나 그렇죠.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네.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고, 사모는 이제 뭐 49인 제한이 있고, 네. 또 금액도 크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한국 시장,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다양한 섹터에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보는 높은 건물들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리츠의 형태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한 건물에 뭐 그 평가 금액이 뭐 1조 원 이상 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큰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학교, 교도소 뭐 이런 것들도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통신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터넷 선,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런 것들이 리츠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리츠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누구에게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분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장님께서 보셨던 리츠 상품 중에 되게 재밌다, 요거는 이것까지 할까라고 했던 좀 재밌는 상품이 있나요? 혹시 재미있는? 뭐 재미있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제일 뭐 기억에 남는 거는 미국의 교도소에만 투자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수익이 나오나요? 교도소라는 게 공실률이 사실은 좀 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리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도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으로 그렇죠. 생각을 하나 보네요. 이게 우리나라랑 좀 개념이 달라서 지금 왜 미국도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사설, 뭐 수용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제 나라라든지 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어주고 나라에다가 그렇죠. 이제 주고 돈을 받는 방식. 네, 맞아요. 재밌네요, 그것도. 네. 그러면은
그 리츠 저도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 국내 시장 통틀어서 그 미국 리츠가 특히나 좀 상승폭이 좀 굉장히 높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상승의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금리를 인상을 계속 해왔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금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추세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네. 이제는 조금 하락으로 좀 기울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는 부동산은 금리랑 밀접한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돈 주고 부동산 사기는 힘들어요. 내 돈만 가지고. 은행 빚을 그렇죠. 보통 빚을 내 가지고 예, 부동산을 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네. 이자가 싸지니까 네.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니 예, 리츠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리츠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호황기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네. 뭐 올해랑 내년까지 미국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하게 지금 굉장히 금리 인하기죠.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기에 리츠 투자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력도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매력도가 높은 이유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빚을 내기가 수월해지니까 빚을 내도 이자 비용이 부담이 없으니까 네. 리츠나 뭐 기타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시기이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츠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뭐 이렇게 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그 말씀도 맞고요. 네. 또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 뭐 굉장히 트럼프의 입에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시장이 뭐 4% 빠졌다가 다음날 3% 올랐다가 소위 말하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거를 보통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금값도 최근에 많이 예.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금이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그 임대료가 따박따박 나오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금리 인하 기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니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전반적인 호황기를 예측을 해봐도 될까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리츠 투자가 좋다라고 해서 모든 리츠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리츠들이 있을 거고 네. 나쁜 리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거는 또 그 반면에는 경기 침체라는 걸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뭐 산업용 부동산이나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 공실률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공실률이 많이 생기면은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은 조금 투자할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확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대신에 그러한 이제 부동산 중에서 뭔가 경기를 타지 않는 섹터라든지 네. 아니면 정말 뭐 캐시플로우를 길게 그러니까 임대 계약을 되게 장기로 맺고 있어서 네. 금리 인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년 30년 동안 금리 인하를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 1.5%인데 뭐 30년 금리 인하면 마이너스 10% 가는 건데 그쵸. 네,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니까 네. 그러면 2, 3년 동안 뭐 최소한 5년 정도의 그 뭐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계약이 만료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임대를 한다면 네. 걔네들은 5년 동안은 같은 금액을 계속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애들에게 지금은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시기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네.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조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리츠가 있을 것이고 네. 나쁜 리츠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 공실률이 많이 발생하고 네. 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리츠가 있을 건데 네. 그거는 이제 나쁜 리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이라든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부동산의 사용 가치 네. 뭐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결국에는 좋은 리츠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네. 몇 가지만 좀 아, 오신 김에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제일 투자하기 좋은 섹터 중에 하나는 저는 미국의 요양병원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양병원이요. 일반 병원 말고 요양병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양병원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나라나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6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내가 요양병원을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런 거를 제한을 두지 않으면 정말 부실한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겠죠.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겠죠? 예. 네. 그러면 분명히 피해자들이 발생할 거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요양병원의 병상수 제한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병상수요? 예. 그러니까 총 네. 이제 병상수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을 병원이 못 생기게 이제 정부에서 막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요양병원 시설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야 가는 거고,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고 노후하신 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호스피스 병동하고는 네, 조금 다른 개념. 실버타운 예, 그렇게 병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네네. 예, 우리나라도 저희 건대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예, 그런 클래스 500인가?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네. 약간 타운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자기 이렇게 집이 다 있고 가운데에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뭐 의사랑 간호사가 상주를 하고 그래서 뭐 약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진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색 건물에 침대만 이렇게 예, 있고 그런 누워서 것은 지내는 아니죠. 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버타운 플러스 요양병원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리츠가 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은. 네, 미국의 요양병원 시설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네. 오메가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메가 헬스케어요. 예. 티커는 이제 OHI. OHI. 예, 자막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OHI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미국 전역에 약 1000개 정도의 요양병원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 뭐 크네요. 보통 이제 커요 다. 작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들 하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은 9조 원 정도 넘어가고요. 그게요. 9조 원이요. 네. 그럼 요양병원 1000개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9조 원. 네. 상장이 되어 있는 리츠. 네.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요양병원 하는 업체들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이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은 약 6% 정도 됩니다. 1년에? 예, 1년에 6%고요. 분기별로 배당이 지급이 됩니다. 분기별로 배당이 지급되고 1년에 6%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리츠 가격이 올라가면은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매수하는 가격이 중요한데 변동성은 어떤 편이었나요? 변동성은 조금 있는 편이었고요. 이 요양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정책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네.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흔들렸다는 말이 떨어졌나요? 네, 많이 빠졌었죠.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이제 중지를 하고 네. 그러면 요양병원에 대한 뭐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줄이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세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업체들이 조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심지어 망한 업체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오메가 헬스케어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망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공실이 조금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실이 갑자기 생기니까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이 잠깐 공실이 생긴 거고 그 안에 또 사람들은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체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좀 회복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아요. 좋고 올해부터는 사실은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금리 인하 기조로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을 예측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양병원 말고 또 하나 오늘 너무 많이 털어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나오려면 제가 그 반응이 좋으면 또 나오니까 하나만 그렇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이 종목은 이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애들이 있어요. 글로벌 넷 리스라는 종목입니다. 글로벌 넷 리스. 네. 그 약자는 GNL, 티커는 GNL이에요. GNL. 네.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운영을 하냐면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이라는 부동산 운영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운영합니다. 세일즈 앤 리스백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쉽게 말하면 어떠한 기업한테 가서 야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니네 부동산을 나한테 팔아. 그리고 그럼 우리가 다시 임대를 해줄게 라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내 자산을 팔아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현금이 생기고 그러면은 월별로 쪼개서 임대료를 내주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당장 현금 유동성이 좀 급한 붕한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좋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맺게 되면 부동산 관리도 임차인에게 보통 이제 전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건물을 빌린 거니까 뭐 1, 2년 임대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계속 써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투자 등급 이상, 뭐 소위 말하는 거의 그 채권 투자 등급 A 등급 이상을 받는 기업들만 선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좋은 회사. 그렇죠. 좋은 회사만 기준으로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파나요? 건물을?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직접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신규 투자 부동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그럼 이걸 살 테니 니네가 임대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 전부터 이미 임차 고객사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판을 짜놓고 부동산을 사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공실이 없죠.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 한 300개 정도 되고요. 300개의 뭐 부동산 임대 만기가 돌아오는 게 보통 한 8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불황이 온다. 뭐 2, 3년 사이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임대 수익률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거기 지장이 없는 데다가 작년부터 조금 공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한 4억 불 정도 매입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한 2억 불 정도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돈이 엄청 많은 회사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매입을 해서 물론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돼요? 시가총액은 약 2조 원 조금 넘어갑니다. 2조 원 정도 수준이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오메가 헬스케어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제 리츠들이 많이 있어요. 뭐 30년 이상 된 리츠들도 있고 시가총액 몇십조 원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배당을 1년에 10% 정도 줍니다. 오, 그렇게나 많이 줘도 남는 게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통 얘네들이 아까 제가 부동산 매입할 때 그 기업들을 구해가지고 뭐 매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보통 수익률을 7% 이상이 되는 물건만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충 한 10% 이상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그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도는 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 모양인 상태에서 배당이 10%나 나오는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실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한 리스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변동성이 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뭐 리츠가 다 마찬가지지만 각 나라의 기준 금리보다 어쨌든 그 얘네들이 주는 배당이 높아질수록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2, 3년 동안 이제 뭐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중에서 뭐 작년부터는 사실은 그 견조함을 조금 많이 얘네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좀 매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사실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는 니네 너무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버는 돈에 비해서 배당을 너무 거의 꽉 맞춰서 준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재작년도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을 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 그때 미국의 S&P 스몰캡 6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요? 예,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그런 것들이 하방을 약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정도라면 사실은 사도 빠져봤자 뭐 정말 많이 빠지면 한 10% 정도 빠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1년 배당 받거나 뭐 조금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좀 해봐도 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10%면은 뭐 정말 이만한 상품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뭐 소액으로 시작해서 뭐 그렇게 좀 주가가 빠질 때도 조금 더 이제 매수를 하면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리츠 투자 자금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금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오메가 헬스케어도 그렇고 글로벌 랠리스도 그렇고 보통 얘네들의 주주 현황을 보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각 나라의 연금 자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금 자금? 굉장히 좀 투자 기간이 긴. 보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본의 보험사라든지 이런 자금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좀 길게 보고 이제 가는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사실 가격이 빠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길게 가져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서는 꼭 넣어야 될 이제 섹터가 바로 리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리츠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 같은 종목을 사듯이 맞습니다. 그냥 주문 내면 되는 거죠. 그냥 주문만 살 수 있는 거고 뭐 ETF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리츠 회사를 매수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말씀 주신 게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자들에게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좀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좋은 리츠를 고르는 기준은요. 얘네들이 얼마나 부동산 운영을 잘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지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줄 수 있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츠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배당을 내가 어떤 리츠들은 배당을 조금 불안불안하게 줘서 나중에 내가 배당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안 좋은 이제 섹터라고 하면 리테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에 맞지가 않는 그런 부동산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장사. 리테일업을 영위하는 부동산. 그렇죠. 백화점, 마트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섹터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고서 조금 좋은 이제 종목들에 투자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부동산도 트렌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투자 네.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공실입니다. 공실. 그래서 그 기업이 그 리츠가 공실률이라는 게 어떤 추이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포인트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공모형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모든 정보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게 공모형 리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서 볼나요? 각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그 리츠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지도가 하나 나와요. 지도가 나와서 우리가 이 지도에 여기 점점점점 돼 있는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또 확대를 시키면 또 부동산 건물에 막 사진도 나오고요. 누가 들어가 있고 이거 얼마에 샀고 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땅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겠어요. 뭐 재밌죠.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보를 다 확인을 할 때 네. 뭐 안정적으로 배당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이 건물이 트렌드에 맞는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실률이 네. 높은지 뭐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체크를 해보면은 아 이게 나한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내가 만족하는 수익을 준다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츠면은 뭐 거의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완벽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2개만 일단 맛보기로 오픈을 해드렸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반응이 좋으면은 또 제가 사장님을 한번 네. 찾아뵙고 더 좋은 걸 더 좋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뭐 매달 배당이 나오는 스케줄을 짤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힘화반, 네, 힘화반을 한번 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나와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네.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리츠에 대해서 한번 끝판왕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